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양봉으로 끝날 것 같은 흐름, 지금 한 3시 15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요. 꽤 괜찮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3200포인트 위쪽 선에서 기간 조정이 맞는 것 같아요. 가격 조정보다는 어느 정도의 현재 상승폭을 약간은 쉬어가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 개장톡톡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시장은 꽤 괜찮게 양봉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수급, 외국인들의 수급이 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물 수급도 현물 수급이지만 오전에 우리가 선물을 체크했을 때도 거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았다. 그게 제대로 맞아 떨어졌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으로 넘어온 김에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일단은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 매수세가 좀 셌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급이 없었죠. 보시면 거의 1000억 넘는 계좌가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코스닥은 오늘 하루 그냥 흘러가는 거였고, 코스피와 선물 그리고 옵션 상품에 많은 돈이 물렸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린 게 맞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개인들을 이렇게 파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온 이유가 뭘까라는 거를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실적 시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실적 시즌. 이 실적 시즌에는 여러분들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 오늘부터 이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실적 시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게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 그 다음에 어닝 쇼크라는 게 있습니다. 쇼크. 뭐냐면 어닝 서프라이즈, 말 그대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빵 하고 튀는 거예요. 그럼 어닝 쇼크는 반대로 이 정도 실적은 나와주려고 했었는데 그거보다 덜 나왔네? 라고 하면서 이때 주가가 훅 빠지는 겁니다. 삼성전자처럼. 근데 삼성전자는 워낙에 예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반영을 안 했고, 지금 다시 한번 돌아가면 외국인들이 슬슬슬슬 모아가고 있는 섹터가 결국엔 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실적이 높다라는 통계가 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외국인들이 뭐를 모아서 가는 건가? 어떠한 섹터를 모아서 가는 건가? 라는 걸 살펴본다면, 일단은 하나솔루션. 이게 이제 오늘 실적이 흑자 전환으로 예상이 되면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제는 실적이에요. 보시면 여기 뉴스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2분기 호실적 기대감의 급등. 2분기. 그러니까 호실적이 기대가 되면은 외국인들이 주저없이 그냥 이 종목에다가 배팅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놓쳤죠. 이미 높게 나왔으니까. 그런 다음에 전력기기, HD 현대일렉트릭. 이 종목이 우리가 아침에 제가 다뤘지만, 만약에 가격 담합으로 밀려가지고 40만원 초반까지 온다면은 오히려 매수 찬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일진전기와 현대일렉트릭 기타 등등의 전력기기 회사들이 담합을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 그거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까지 현대일렉트릭이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정말 10만원대도 안 됐던 이 종목이 24년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25년도에 조정 나왔다가 쭉 올라간 건 뭐냐면 해외 수출 때문입니다. 절대로 국내 내수의 어떠한 변압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담합을 한 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못을 했죠. 그렇지만 주식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내 시장에서 담합을 한 게 악재로 만약에 주가가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하면 찬스인 겁니다. 왜냐? 현재 전력기기 테마는 내수 시장의 겨냥이 아닌 외국 시장, 수출 시장에 대응을 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온다. 일례를 들면 제가 하이닉스도 이날 10% 떨어진 날 8.9죠. 8.9 떨어진 날 오히려 이 자리에서 23만원대까지 더 떨어지면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 하이닉스 레포트 안 나왔죠. HBM 공급
공급 과잉 나올 거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HBM 가격이 떨어질 거다 하이닉스. 그러면 오히려 2번 주자인 삼성전자, 그 다음에 또 다른 2번 주자인 마이크론, HBM 값이 떨어지면 SK 하이닉스한테도 안 좋지만 2번 주자와 3번 주자한테도 더 안 좋은 거 아닐까요? 네, 그만큼 시장을 선점했던 회사는 이만큼의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AI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 이 HBM 지금 뭐 6세대 만들어가지고 엔비디아의 루빈에 넣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게 과연 수요가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거에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리포트 때문에 밑으로 더 떨어지면 정말 이거는 줍줍할 기회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아마도 SK 하이닉스 이번 2분기 실적에 또 반영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내년까지는 충분히 SK 하이닉스가 이 독보적인 위치에서 벗어날 것 같지 않다라고 좀 정리를 좀 드리고, 자, 그 다음 볼게요.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이죠. 네, 방산 쪽은 올해 당연히 매출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현재 폴란드 시장이 열렸고요, 유럽 시장이 열렸고, 거기다가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K2전차의 납품 얘기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유상증자 때문에 시끄러웠지만 어쨌든 유럽 쪽에 직접적인 공장을 차리고, 거기다가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소식까지 겹치면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가뜩이나 수주를 많이 받아서 2분기 실적도 좋을 뿐더러 앞으로도 실적이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걸 외국인들이 알고 먼저 사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당장 오늘만 산 게 아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좀 파는 기세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근데 저번 주부터는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거를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래야지 외국인들이 수익을 낼 때 한 숟갈이라도 우리가 같이 떠먹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오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방산 쪽하고 그 다음에 또 가는 게 뭘까요? 조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조선 쪽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조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거기다가 뭐 주말 사이에 뭐 미국의 필리조 선수, 그러니까 하나오션의 필리조 선수도 또 미국의 뭐 군함을 뭐 어떻게 해보겠다, 미국이 극찬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이 조선의 실적도 2분기에는 또 어떤 회사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게 여기에 힌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조선과 방산은 주가가 꺾였어요, 사실은. 삼성중공업은 좀 많이 갔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를 보면 많이 올라갔다가 여기서 쌍봉 자리에서 맞고 이런 식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 눌렸다가 오늘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주가는 실적이 좋게 나오면 위쪽으로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만큼 주가가 2025년도 들어와서 많이 올라간 건 실적을 선반영한 주가는 맞는데요. 지금 이제부터 조선에 관련돼서는 주가가 위쪽으로 더 올라가는 건 뭐냐면 앞으로의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따른 제대로 된 히든 카드라는 거죠. 그거를 제가 봤을 땐 외국인들이 먼저 선점을 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적 잘 나올 것 같은 테마 또 담아놓고 있죠. KB금융, 그 다음에 뭐 우리금융지주,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금융사 쪽도 실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융사 쪽도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나빠 보이진 않아요. 증권사, 금융사, 특히나 금융사 쪽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괜찮겠다 해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담아놓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그럼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외국인들이 오늘 담아간 친구들이 조선, 방산, 금융입니다. 이렇다라는 건 앞으로 실적 시즌에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올 법한 애들한테 좀 배팅을 걸겠다라는 거죠. 실적 시즌에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실적이 잘 나올 법한 애들한테 여러분들도 힌트를 가져가시는 게 좋고, 에이 조방은 언제적 얘기야 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런 개념으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조선과 방산 쪽에 2분기 실적이 어닝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외국인들이 가는 곳에 같이 따라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아마 조선과 방산이 왜 갑자기 이렇게 또 올라오기 시작하지? 라는 게 궁금증이 좀 많이 풀리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짧게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좀 괜찮았던 종목들을 보자면 오늘 신재생 쪽은 오전부터 좋았죠. 제가 계정 톡톡에서 찝어드렸다시피 오전부터 좋았고요. 중간중간 2차전지가 보입니다. TCC 스틸, LG화학,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에코프로 머티, 후성, 오랜만이죠. 후성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중간중간 껴있는 걸 보니까 제가 봤을 땐 2차전지 종목들이 슬금슬금 바닥을 좀 얼추 잡아가고 있는 듯한 흐름은 보여요. 근데 아직까지도 조금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다? 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흐름이 좋거든요. 121선을 일단 뚫었어요. 완벽하게 뚫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35만원짜리인 201선까지 어떻게 올라가는지 좀 지켜보시면 그때부터는 제가 2차전지 코멘트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2차전지는 관심 종목에만 넣어 놓으시고 제대로 플레이는 아직 하지 마셔라 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일단 오늘 시장은 양시장 다 나쁘진 않았고 올라가는 이유는 조선과 방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시장을 끌어줬다. 조선과 방산이 끌어주는 이유는 실적 시즌이 들어오고 나서 실적이 가장 잘 나올 것 같은 테마에 외국인들이 먼저 담기 시작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지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내일 개장 톡톡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